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채널 북스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책은 책 제목은 사물들이고요. 류성훈 작가님이 지으셨고 시인의 일요일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책 제목이 사물들이에요. 어떤 물건을 뜻하는 거죠. 영어로는 제목을 The Things 이렇게 해 놓으셨더라고요. 사물들. 책의 장르는 에세이입니다. 에세이인데 제가 읽은 느낌으로는 시 같은 에세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산문집이기는 한데 굉장히 감성적인 글이고 그런 여러 개의 작은 단편들이 모여져 있는 산문집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단편집이라고 표현하기에도 뭐할 정도로 실제로 책의 제목처럼 여러 가지 물건들에 대해서 하나하나의 짧은 이야기들이 막 여러 개가 붙어 있는 형태예요. 이를테면은 등불, 램프 있잖아요. 등, 전등. 등이라는 챕터에서는 그 등을 가지고 뭐 한 3개, 4개 그 짧은 이야기들이 계속 만들어져 나가요. 그런 식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아주 흔한 여러 가지 물건들에 다 어떤 이야기를 실는 그런 좀 독특한 산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뭐 음악이나 영화나 책에서 아마 이렇게 많이 느껴지는 감정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릴 때 아니면 젊을 때 들었던 음악이나 영화나 책을 다시 보거나 다시 듣게 되면 그 당시로 돌아간다고들 하죠. 그때 그 음악을 듣던 시절의 추억으로 돌아가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게 어떤 물건들에게 이야기를 부여하고 그 물건들마다 사실은 추억이 다 있어요. 그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보통 주변에 있는 물건들을 돌아보면 뭐 굉장한 추억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주 소소한 추억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 물건들이 가지고 있는 기억과 추억이 있습니다. 이야기가 있고요. 그런 것들을 다 이야기로 실제 글로 풀어낸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등이라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렸었는데요. 방금 전에 여기 안에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풀어지는가라고 하면은 램프, 등이라는 소재로 하면은 뭐 가로등의 이야기가 나와요. 지나가다가 아니면 뭐 차를 타고 가다가 보면은 우연히 가로등이 눈앞에서 켜지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게 가로등이라는 게 사실은 센서가 달려 있어서 날이 어두워지면은 이제 그때 등이 켜지는 거죠. 자동으로. 사람이 다니면서 실제로 켜는 게 아니라. 근데 그러면은 눈앞에서 그 등이 켜지는 순간이 살다 보면은 몇 번 이제 마주치게 되죠. 보통은. 이제 그런 경우에 보면 복권이 당첨된 것 같은, 로또가 된 것 같은 행운의 감정이 든다든지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도 들어있고 어린 시절에 반공훈련의 일환으로 모든 집이 저녁 때 시간에 맞춰서 불을 꺼야 했던 등화관제 훈련이라는 게 있죠. 기억하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요. 책에 보니까 등화관제 훈련이 마지막으로 끝난 게 91년도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80년대를 사셨던 분들은 그때가 기억나시는 분들은 아마 기억나시겠죠. 네, 등화관제 훈련이라고 모든 집에서 다 불을 끄고 커튼 치고 불빛이 새어나가지 않게 그러니까 반공훈련의 일환으로 폭격에 대비하는 거죠. 만약에 뭐 북한에서 폭격을 하러 넘어왔을 때 불빛들이 켜져 있는 아파트 단지 같은 데가 타겟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이제 모두가 다 불을 한꺼번에 끄는 그런 등화관제 훈련이라는 게 있었는데 뭐 그런 이야기까지 등이라는 하나의 키워드를 가지고 막 이제 여러 가지 어릴 적 기억들 뭐 일상에서 느꼈던 감정들 이런 것들을 펼쳐나가는 그런 종류의 책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굉장히 흔한 키워드들을 가지고 글을 쓰셨지만 우리 스스로도 주변을 돌아보면 우리 주변에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사물들이 있잖아요. 근데 아마 어떤 사물을 보면서 생각해 보시면 거기 들어있는 이야기가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제 그런 것들을 글로 감성적으로 써놓으신 그런 책이라 흥미롭습니다. 주제도 흥미롭고 이야기를 풀어가는 방식도 흥미롭고 또 굉장히 감성적인 그런
글들이 많아서 읽기에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물들을 그냥 물건으로 보지 않고 그 사물과 우리가 맺는 어떤 관계에 대해서 정리를 한 책이다. 그래서 의미를 부여하고 사물들에도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물들에 의미를 부여한다라는 거를 잘 표현해주는 그 에피소드, 짧은 글이 하나 있어서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은, 작가님 집에 의자가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11개가 있대요. 혼자 사시는데. 우리도 그런가요? 보통 식탁 의자랑 다 세보면. 근데 그런 의자들에 대해서 쓴 글 중에 제가 일부를 발췌를 해볼게요. 나 혼자 지내는 좁은 집에 의자만 총 11개가 있는 셈이다. 이 중 내가 하루에 이용하는 의자는 책상 의자와 밥 먹는 의자 2개뿐이다. 나머지는 하루 종일 아무런 역할도 없이 가끔 청소기를 돌릴 때 번거롭게 슬금슬금 자리를 비켰다 제자리에 되돌아가 있는 게 역할의 전부이다. 실제 쓸 일은 거의 없이 자리만 많이 차지하는 사물을 왜 나는 쉽게 처분하지 못하고 있을까? 아무래도 내겐 그것들이 나 대신 사람을 불러주거나 기다려준다고 믿었기 때문인 것 같다. 다시 말해, 의자가 있으면 결국 거기 앉을 사람들이 찾아올 것이라는 기대라고 할까. 외로워서 어쩌면 언제까지고 외로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 이 책 중에 나와 있는 의자라는 챕터 중에서 일부를 발췌해서 읽어드렸는데요. 사실은 우리 모두의 주변에 의자가 굉장히 많죠. 집에서도 그렇고, 책상 의자, 식탁 의자, 거실 소파, 화장대 앞에 스툴도 있고요, 작은. 집에 곳곳에 의자들이 있는데 아주 흔하디 흔한 물건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자들의 이런 어떤 의미와 이야기들을 부여하고 또 그거를 끄집어내서 쓰시는 게 참 흥미롭고 재밌습니다. 의자가 사실 별로 내가 많이 쓰지 않지만 이 의자들이 거기 앉을 사람들을 나한테 불러다 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풀어나가시는 게 아주 재미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물에 대한 이야기가 전체적으로 책 전체에 걸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다채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다채로운 사물이 있듯이 각각의 물건과 사물에 대해서 그 물건들과의 관계, 물건들에 부여하는 의미, 이런 것들이 부여가 되어 있고요. 이 책은 그렇기 때문에 독자층을 제한하지 않고 누구나 편하게 쉽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계절적으로는 이런 가을에 읽기에 좋은 책일 것 같아요. 조금 감성적인, 감정적인 에세이가 잘 어울리는 계절이라 그런 글이 좋으신 분들이 읽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했던 생각은, 글쓰기 연습을 하시거나 실제로 글쓰기를 좀 하고 계시는 분들, 책을 쓰신다거나 아니면 어떤 방식이든 블로그든 글을 좀 쓰는 거를 늘리고 싶으시다고 생각이 되는 분들이 읽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만들어 내시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물건 하나를 놓고 그 물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글을 써보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고, 글쓰기를 하는데 그렇게 써진 글을 읽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아주 흥미있는 책이고요. 요 뒤에 이제 몇 가지 에피소드들을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인상적으로 읽었던 그런 에피소드들을 읽어드리고, 이 가을에 아주 읽기 좋은 에세이로 추천드립니다. 사물들, 류성훈 지음, 시인의 일요일. 우산, 유실물 보관소. 나는 예부터 지금까지 유난히 우산을 잘 잃어버리고 있는데, 비가 올 때마다 늘 3번의 망각을 겪는다. 우산을 챙겨 나오지 않았음을 깨달았고,
대중교통이나 약속 장소에 우산을 두고 나왔음을 깨닫고 잃어버린 우산을 새로 구입하지 않고 그대로 집에 왔음을 깨닫는다. 그리고 새 우산을 구입한 후에는 위와 같은 망각이 다시 반복된다. 나는 좋은 우산을 갖고 싶었고 그래서 결국 그런 우산을 가져도 보았지만 항상 잃어버리기에 그건 낭비일 뿐이다. 요즘은 편의점 등에서 파는 일회용 우산도 옷감으로 되어 있는지 비닐로 되어 있는지 헷갈릴 수준으로 깔끔하게 나오는 데다 매우 저렴해서 나는 요즘 그런 것을 사용하고 있다. 한편으론 이런 합리적인 물건이 나오는 이유도 나 같은 사람이 매우 많이 있기 때문일 거라 생각한다. 세상엔 딱히 고귀하지 않거나 비싸지 않기에 더 가치 있는 사물도 많은 것 같다. 우산은 사람이 가장 잘 잃어버리는 사물 중 하나이기에 좋은 예가 될 것이다. 나는 우산이라는 물건은 비쌀 이유가 전혀 없다고 여기는 쪽이다. 오히려 너무 값진 것이라면 절대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모두가 노력할 수도 있겠지만 그 사물의 여러 가지 특성상 그래야 할 명분이 별로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지하철 유실물 보관소에 가장 많이 들어오는 물건이 가방과 우산이라는데 비 온 후에는 우산이 압도적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들었다. 그 중에는 내가 잃어버린 우산도 몇 묶음은 되겠지. 사실 이유를 생각해보면 그리 신기할 것도 없는 일이다. 1년 내내 항상 들고 다니는 사물이 아니다 보니 대개의 사람들은 우산을 들고 있는 상황보다 없는 상황에 더 익숙하기 때문이다. 영국처럼 언제든 비가 내려도 이상할 게 없는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은 우산을 그리 쉽게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원래 없었던 것인 듯 이곳에 우리는 좌석에 우산을 두고 내리곤 한참이 지난 후 씁쓸한 웃음처럼 잠깐 떠올리기도 할 뿐 그때 사람들은 그다지 소중하지 않음을 통해 상실과 상처로부터 보호받는다. 좀 더 솔직하게 말하자면 그저 덜 소중한 것으로 여기기로 한다. 그래야 내가 버틸 수 있으니까. 그것은 너무 욕이 나고 소중하고 잃어버리기도 잊어버리기도 쉬운 거니까. 우리에게 있는 듯 없는 듯 서로의 곁을 지켰던 수많은 당신들처럼. 자전거, 구입 가능한 행복.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지만 자전거는 돈으로 살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행복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다. 기술이나 과학과 같은 단어만큼 건조하고 금속성으로 들리는 단어도 드물 것이다. 그것은 일단 듣기에도 낭만이나 정서 같은 단어들과는 어떠한 연관성도 없어 보인다. 관념의 탓일 뿐 물론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도 않지만 그럼에도 그러한 선입견은 오랜 세월 굳어져 있는 것 같다. 나는 버틀런드 러셀의 입장을 빌려 인문 혹은 철학에 정설한 새로운 물음을 생산하고 그것이 해결 및 증명을 거치면 과학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래서 그 둘은 양가적 관계가 아니라 차라리 인과관계에 가깝다. 이렇게 이룩된 사유들 속에서 우리에게 구조가 지극히 단순하고도 역학 원리의 중요한 기술인 동시에
인간에게 수많은 정서적 측면을 제공하는 미묘한 위치의 사물이 있다. 이는 결국 정서를 뒷받침으로 이룩된 과학이 있고 과학 기술을 통해 구축되는 어떤 정서가 있다는 의미가 될 터인데 그 경계의 선체로 우리의 곁에 널리 있는 미묘한 사물이 있다. 내 생각에 그 대표적인 것은 카메라와 자전거다. 물론 전자는 정서 그 자체에 훨씬 가깝고 후자는 기술 쪽에 더 가까울 순 있겠지만 인간이 가진 거대한 두 특성의 중간 좌표쯤 있다는 점은 비슷하다. 등, 낮의 편린들. 나는 어둑어둑해질 무렵 도시 전력이 들어오는 순간을 직접 보는 걸 좋아한다. 언제부터 그것을 처음 보았는지는 기억나지 않고 물론 그 원리와 구조도 알 까닭이 없다. 하지만 가로등이 점등될 때는 순간적이지 않고 서서히 들어온다는 것과 여러 구역이 일제히 같은 시간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다. 그래서 어느 날 내가 걷고 있는 길에 가로등이 켜지는 것을 발견하면 뭔가에 당첨된 것처럼 즐겁기도 하다. 누가 뭐래도 등불을 밝히는 건 인간과 문명의 상징, 그 자체에 가까운 것. 불을 밝힌다는 것은 밤에 대한 우리의 오랜 극복이며 낮에 일부를 남겨두고 또한 방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는 것. 또한 그것을 꺼뜨리지 않고 대대손손 밝혀온 우리의 어떤 바라봄이다. 빛이 있어야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행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행복해지려고 일을 멈추지 않듯이 내 영혼을 누군가에게 인상 깊게 읽히고 싶어 글을 쓰듯이 그럴 수 없는 것을 최대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삶이 가진 불가역적 특징이라고 해본다면 등불은 참 인간적인 낮일 것이다. 식탁, 사물의 선물. 혼자 식사를 할 때 가끔 평소보다 더욱 성의를 다해 밥상을 차릴 때가 있다. 그런 건 그저 나를 위한 작은 호사라 생각해왔지만 식탁 위엔 그것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사물의 이끌림이 있다. 사람만큼이나 사물과 친해지려 노력하다 보면 대상의 기억과 나의 기억을 뒤섞어가는 의식에 본능적으로 동참되기도 한다. 이를테면 선물 같은 것이 그렇다. 우리가 그 사실을 무시할 뿐 내 생각엔 모든 사물이란 모든 이에게 선물로서 존재한다. 이곳에 없는 개개의 당신과 이곳에 남은 나는 오래지 않아 이곳을 떠나겠지만 그 순서를 알 수 없고 어떤 사물은 우리보다 오래 살아남을 테니까. 내게 식탁이 폭이 되지 않듯이 식탁은 살아 나를 기억하거나 좀 더 기억되게 해줄지도 모르니까. 새로 찾아올 가족사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혼자서도 가지런한 밥상을 차릴 것이다. 냉장고. 개인적으로 자동차에 비할 바는 아니라 생각하지만 냉장고는 저장이라는 엄청난 기능을 통해 식생활의 혁명과 함께 버릴 수 없게 함을 가져옴으로써 웃지 못할 난제를 선물했다고 할까. 냉장고에 대한 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아까워하지 않기와 과감하게 버리기 뿐인데
이것 또한 생각해보면 웃기는 일이기도 하다. 버리지 않기 위해서 만든 사물을 윤택하게 사용하기 위해선 잘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좋지 않은 기억을 잘 정리할 줄 아는 사람의 정신이 대체로 더 건강하듯 잘 저장하는 일도 잘 버릴 줄 아는 일도 모두 중요하다는 건 명백해 보인다. 처음 집에 들어오던 때의 냉장고는 하나라도 더 채워 넣을수록 행복해 보였지만 지금은 다른 무엇보다도 버리는 일의 중요함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 못내 섭섭하기도 했다. 오래전 서로 애정한다고 믿었던 사람들과 나눠 먹은 고기가 화석처럼 재빙실 구석에서 발굴되는 것을 보며 나는 사물도 기억도 무엇 하나 잘 버리지 못하지만 요즘은 모두 그 반대가 삶에 더 유리하고 거의 명백한 것이라 생각했다. 사물들 류성훈 지음 시인의 일요일 우산 유실물 보관소 나는 예부터 지금까지 유난히 우산을 잘 잃어버리고 있는데 비가 올 때마다 늘 3번의 망각을 겪는다. 우산을 챙겨 나오지 않았음을 깨달았고 대중교통이나 약속 장소에 우산을 두고 나왔음을 깨닫고 잃어버린 우산을 새로 구입하지 않고 그대로 집에 왔음을 깨닫는다. 그리고 새 우산을 구입한 후에는 위와 같은 망각이 다시 반복된다. 나는 좋은 우산을 갖고 싶었고 그래서 결국 그런 우산을 가져도 보았지만 항상 잃어버리기에 그건 낭비일 뿐이다. 요즘은 편의점 등에서 파는 일회용 우산도 옷감으로 되어 있는지 비닐로 되어 있는지 헷갈릴 수준으로 깔끔하게 나오는 데다 매우 저렴해서 나는 요즘 그런 것을 사용하고 있다. 한편으론 이런 합리적인 물건이 나오는 이유도 나 같은 사람이 매우 많이 있기 때문일 거라 생각한다. 세상엔 딱히 고귀하지 않거나 비싸지 않기에 더 가치 있는 사물도 많은 것 같다. 우산은 사람이 가장 잘 잃어버리는 사물 중 하나이기에 좋은 예가 될 것이다. 나는 우산이라는 물건은 비쌀 이유가 전혀 없다고 여기는 쪽이다. 오히려 너무 값진 것이라면 절대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모두가 노력할 수도 있겠지만 그 사물의 여러 가지 특성상 그래야 할 명분이 별로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지하철 유실물 보관소에 가장 많이 들어오는 물건이 가방과 우산이라는데 비 온 후에는 우산이 압도적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들었다. 그 중에는 내가 잃어버린 우산도 몇 묶음은 되겠지. 사실 이유를 생각해보면 그리 신기할 것도 없는 일이다. 1년 내내 항상 들고 다니는 사물이 아니다 보니 대개의 사람들은 우산을 들고 있는 상황보다 없는 상황에 더 익숙하기 때문이다. 영국처럼 언제든 비가 내려도 이상할 게 없는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은 우산을 그리 쉽게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원래 없었던 것인 듯 이곳에 우리는 좌석에 우산을 두고 내리곤 한참이 지난 후 씁쓸한 웃음처럼 잠깐 떠올리기도 할 뿐 그때 사람들은 그다지 소중하지 않음을 통해 상실과 상처로부터 보호받는다. 좀 더 솔직하게 말하자면 그저 덜 소중한 것으로 여기기로 한다.
그래야 내가 버틸 수 있으니까. 그것은 너무 요긴하고 소중하고 잃어버리기도 잊어버리기도 쉬운 거니까. 우리에게 있는 듯 없는 듯 서로의 곁을 지켰던 수많은 당신들처럼. 자전거, 구입 가능한 행복.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지만 자전거는 돈으로 살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행복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다. 기술이나 과학과 같은 단어만큼 건조하고 금속성으로 들리는 단어도 드물 것이다. 그것은 일단 듣기에도 낭만이나 정서 같은 단어들과는 어떠한 연관성도 없어 보인다. 관념의 탓일 뿐, 물론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도 않지만, 그럼에도 그러한 선입견은 오랜 세월 굳어져 있는 것 같다. 나는 버틀런드 러셀의 입장을 빌려 인문 혹은 철학의 정설한 새로운 물음을 생산하고 그것이 해결 및 증명을 거치면 과학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래서 그 둘은 양가적 관계가 아니라 차라리 인과관계에 가깝다. 이렇게 이룩된 사유들 속에서 우리에게 구조가 지극히 단순하고도 역학 원리의 중요한 기술인 동시에 인간에게 수많은 정서적 측면을 제공하는 미묘한 위치의 사물이 있다. 이는 결국 정서를 뒷받침으로 이룩된 과학이 있고 과학 기술을 통해 구축되는 어떤 정서가 있다는 의미가 될 터인데 그 경계의 선체로 우리의 곁에 널리 있는 미묘한 사물이 있다. 내 생각에 그 대표적인 것은 카메라와 자전거다. 물론 전자는 정서 그 자체에 훨씬 가깝고 후자는 기술 쪽에 더 가까울 순 있겠지만 인간이 가진 거대한 두 특성의 중간 좌표쯤 있다는 점은 비슷하다. 등, 낮의 편린들. 나는 어둑어둑해질 무렵 도시 전력이 들어오는 순간을 직접 보는 걸 좋아한다. 언제부터 그것을 처음 보았는지는 기억나지 않고, 물론 그 원리와 구조도 알 까닭이 없다. 하지만 가로등이 점등될 때는 순간적이지 않고 서서히 들어온다는 것과 여러 구역이 일제히 같은 시간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다. 그래서 어느 날 내가 걷고 있는 길에 가로등이 켜지는 것을 발견하면 뭔가에 당첨된 것처럼 즐겁기도 하다. 누가 뭐래도 등불을 밝히는 건 인간과 문명의 상징, 그 자체에 가까운 것. 불을 밝힌다는 것은 밤에 대한 우리의 오랜 극복이며 낮에 일부를 남겨두고 또한 방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는 것. 또한 그것을 꺼뜨리지 않고 대대손손 밝혀온 우리의 어떤 바라봄이다. 빛이 있어야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행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행복해지려고 일을 멈추지 않듯이 내 영혼을 누군가에게 인상 깊게 읽히고 싶어 글을 쓰듯이 그럴 수 없는 것을 최대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삶이 가진 불가역적 특징이라고 해본다면 등불은 참 인간적인 낮일 것이다. 식탁, 사물의 선물. 혼자 식사를 할 때 가끔 평소보다 더욱 성의를 다해 밥상을 차릴 때가 있다. 그런 건 그저 나를 위한 작은 호사라 생각해왔지만 식탁 위엔
그것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사물의 이끌림이 있다. 사람만큼이나 사물과 친해지려 노력하다 보면 대상의 기억과 나의 기억을 뒤섞어가는 의식에 본능적으로 동참되기도 한다. 이를테면 선물 같은 것이 그렇다. 우리가 그 사실을 무시할 뿐 내 생각엔 모든 사물이란 모든 이에게 선물로서 존재한다. 이곳에 없는 개개의 당신과 이곳에 남은 나는 오래지 않아 이곳을 떠나겠지만 그 순서를 알 수 없고 어떤 사물은 우리보다 오래 살아남을 테니까. 내게 식탁이 포기되지 않듯이 식탁은 살아 나를 기억하거나 좀 더 기억되게 해줄지도 모르니까. 새로 찾아올 가족사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혼자서도 가지런한 밥상을 차릴 것이다. 냉장고. 개인적으로 자동차에 비할 바는 아니라 생각하지만 냉장고는 저장이라는 엄청난 기능을 통해 식생활의 혁명과 함께 버릴 수 없게 함을 가져옴으로써 웃지 못할 난제를 선물했다고 할까. 냉장고에 대한 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아까워하지 않기와 과감하게 버리기 뿐인데 이것 또한 생각해보면 웃기는 일이기도 하다. 버리지 않기 위해서 만든 사물을 윤택하게 사용하기 위해선 잘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좋지 않은 기억을 잘 정리할 줄 아는 사람의 정신이 대체로 더 건강하듯 잘 저장하는 일도 잘 버릴 줄 아는 일도 모두 중요하다는 건 명백해 보인다. 처음 집에 들어오던 때의 냉장고는 하나라도 더 채워 넣을수록 행복해 보였지만 지금은 다른 무엇보다도 버리는 일의 중요함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이 못내 섭섭하기도 했다. 오래전 서로 애정한다고 믿었던 사람들과 나눠 먹은 고기가 화석처럼 재빙실 구석에서 발굴되는 것을 보며 나는 사물도 기억도 무엇 하나 잘 버리지 못하지만 요즘은 모두 그 반대가 삶에 더 유리하고 거의 명백한 것이라 생각했다.